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브라 묵덕바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표상 올랐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거래 현장은 이미 8월 들어서면서 정말 찬물에 세수한 기분이죠. 그냥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실제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호가 바구니만 주렁주렁 매달고 얼마까지 채울까 갈등 때리는 집주인들의 고민이 한 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시원하게 터질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네덜란드 튤립 수준이야. 당시 튤립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는 소문에 모든 시중의 자금이 당시 1600년도 정도였는데요. 미친 듯이 몰렸었죠. 근데 웬걸 굳이 꼭 튤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꽃은 그냥 한번 보면 그만이지. 이게 무슨 굉장한 재테크가 되는 그림도 아니고 그림은 세기를 걸쳐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면 그냥 개타게 되죠. 근데 보름이면 지고 마는 튤립을 누가 필요로 해? 근데 당시 귀족들이 자기 땅 다 팔아서 몰빵을 하다가 튤립 버블이 터지게 된 거지. 그냥 여기다 몰빵한 사람들 죄다 파산했습니다. 최초의 버블이다 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공급은 잔뜩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작 수요가 마른 멸치야. 그냥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그냥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른 것, 이거 다 대출 증가 요인이 한 방을 때린 결과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쏠려 들어가니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게 된 거고 상반기에 어떻든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른 건데 이거 하반기 가면서 확실하게 꺾이게 될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급격한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명백한 네덜란드 튤립 버블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세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 중국 버블을 단적으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냥 와르르 한 방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부채 때문에 휘청거렸던 헝다, 비구이비안 문제를 다시 중앙에서 대학생들까지도 빚내서 집사라고 인공적인 수요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빚은 찬란한 빚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세상 흙비 내리는 빚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그대로 우리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한국 부동산 파산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ING, 한국 부동산 올해 헤어나오기 힘든 침체에 빠질 거라 경고를 했고요. IMF는 한술 더 떠서 큰 폭으로 한국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는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매물 증가량 올라온 걸 보면 그냥 무슨 또라이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얘한테 술 먹이겠어? 그냥 온 사방 넣었다 뺐다 이거 미친 듯한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죠. 74,000건 찍었다가 다시 73,000건으로 가고 허위 매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매물 증가율은 막을 수 없는 거죠. 공급은 이렇게 많은데 거래량은 8월 거래가 7월 거래량을 넘어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담대 50년이 풀렸었기 때문에 7월보다 높게 나오겠지만 지지부진 4,000건 간당간당 하겠고요. 9월이 거의 뽀개질 위기가 올 수 있어요. 8월 분위기가 확 꺾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뜨지 않는 건 단적으로 집주인들이 호가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엄청나게 줬었습니다. 2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 3주택 중과세율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도 추진 중에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 시장으로 나오게 해서 공급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였는데 아니 집을 팔려고 해도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안 한다는 건 누가 집을 잡고 있더라도 드는 본전 생각이죠. 어떻게 피눈물 내 눈에 나는 거 참고 있겠어요. 그러니 호가는 거의 헛배가 불러서 방귀도 안 나오는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이러다 그냥 병원 실려간다 실려가. 호가 버티기가 결국 뻥 터질 수밖에 없는 건 절대로 매수자들이 앞으로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그냥 셧다운이 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이유가 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엄청나게 줬는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모는 엄청나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건데 오히려 정책 모기지 금리를 옥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를 할 수 있는 신이타 대출 금리부터 오르고 있죠.
1.3%에서 1.6%로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2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경차 한 대 값이 나가는 수준이 되죠. 다주택자들 혜택과 비교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일반형 금리를 올리는 건 뭐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대형 금리도 0.2%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우대형 대부분의 수요가 무주택자들인데 너무 금리 인상분을 수요층에 몰아버리는, 지금 매물이 쌓이는 공급이 적책인데 거래량이 실종되는 수요가 주는 게 바로 이렇게 다주택자들 대비 무주택자들 혜택을 줄이는 것 때문이죠. 심지어 디딤돌 대출, 대표적인 서민 내 집 마련 대출이잖아요.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풀인데 디딤돌 대출 금리는 상단 3.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거 뭐 디딤돌 되기보다 걸림돌 되겠다. 다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서 목에 걸리겠다. 목에 걸리겠다. 그리고 전세형 대출, 버팀목 대출도 상당히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 세제 혜택을 통한 공급량 플랜을 세웠지만 이분들이 제값받고 팔려는 의지가 워낙에 강해서 지금까지 집은 내놓기는 하는데 호가 버티기로 일관해서 매물만 늘고 있고, 반대로 무주택자들 대출금리 올리니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거래량이 쪽박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간 실제로 집값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와도 집이 팔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 운운하다가 그냥 바로 데드할 수 있는 거야.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왜냐? 거래가 중단이 되면 이게 뭐 매수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계속 사는 분위기면 그냥 생각 없이 수요가 붙게 돼 있어요. 대형마트 가봐. 그냥 뭐 카트를 끄는 순간 계획에도 없었던 물건을 수북히 쌓아놓잖아. 이게 매수세에서 관성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수세가 살 마음이 없어. 거래가 끊기잖아. 절대로 사려는 수요가 붙지를 않아요.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안 사. 왜? 아니 더 떨어질 건데 내가 지금 왜 호구돼? 그냥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 기저의 심내에는 바닥이 뭐야? 지하 50층까지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세 관성의 힘이 마이너스로 가면 그냥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수요를 붙이려고 주담대 50년까지 풀었지만 매매 수급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실거래 지수가 아니라 심리 지수. 헷갈리면 안 돼요. 결국 호가는 버티기로 가고 거래량은 박산이 나기 때문에 하반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반토막이 실제로 나도 더 기다릴 거예요. 매수세가 원하는 가격 정상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 현장 확실히 8월을 분기점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반포자이 고점 47억 대비 9월 거래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죠. 40평대 41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동안 뭐 전혀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찍혔네요. 6억 정도 폭락하는 양상. 확실히 8월 지나면서 조짐을 보이죠. 그리고 도곡동 330평대 고점 21억 대비 17억의 거래가 찍혔고요. 여기는 6월 거래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가 찍힐 건가, 바로 50평대로 건너가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0평대 거래가 9월에 나왔는데 고점 27억 9억 대비 22억의 거래가 됐어요. 6억에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죠. 9월 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지는 겁니다. 3층 거래인데 8층 거래하고 비슷한 가격이죠. 동대문으로 가보면 장안 현대 홈타운 30평대 고점 11억 대비 8억 4천에 거래. 1층이지만 9층 거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층수는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8월에 조짐을 보이다가 9월 들어서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구 동아그린 30평대 고점 14억 5천 대비 9월 11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그동안 거래가 없다가 9월 들어서 거의 3억 이상의 하락 양상을 보이죠. 그리고 동작구 성원 30평대 고점 14억 대비 9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월까지 12월까지 치고 나가다가 8월 말에 들어서 조짐을 보이죠. 5억 정도 폭락 양상을 보이네요. 경기도는 본격적인 반토막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덕원 3호 30평대 고점 12억 대비 8억 1천만 원의 거래, 6억 7천의 거래가 된 적도 있고요. 서서히 반토막 시즌으로 가고 있는, 거래량은 8월에만 딱 2건인데 여기는 9월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남양주 한솔 30평대 고점 9억 3천 대비 5억 8천의 거래가 됐고요. 7, 9억 사이로 날아다니다가 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반토막. 8월 거래는 딱 2건. 이게 더 앞으로가 심각하다는 거죠. 고양 옥빛 17단지 30평대 고점 7억 대비 4억 9천의 거래. 여기도 5억까지 가다가 드디어 4억대로 내려앉았네요. 반토막. 그러나 9월 딱 3건 거래 진행 중. 화성시 동화마을 40평대 고점 7억 8천 대비 9월에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도 4억대로 추락, 4억 9천의 거래가 됐습니다. 직거래보다 낮은 가격대라는 게 충격이죠. 이렇게 본격 반토막이 나는 거래가 떠도 매수세가 그리 쉽게 붙지를 않을 겁니다. 부동산 초유의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시장에 많은 공급이 예상이 됐는데 웬걸 뭐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네. 호가 버티기에 들어간 가격 때문이죠. 그러나 거래량을 이길 장사는 없다. 결국 굴복하게 될 거고요. 8월 기점으로 이상징으로 보인 집값은 하반기 본격적인 하락 궤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타이밍 잘 체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